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어제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을 크게 때렸습니다. 미국에 기침을 하자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았었는데요. 그 몸살 기운이 오늘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크게 빠졌던 지수가 오늘은 약간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은 그래도 지수는 괜찮았다라고 체감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파란불을 켜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2600선은 지켜내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역시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오늘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즘 계속해서 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키트주, 백신주 이쪽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또 소전도체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이 서남과 덕성 등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테마주 장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거겠죠. 이 테마의 흐름들 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투자올림픽과 오늘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으로 참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시죠.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투자도 트렌드다. 이분과 함께라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 이제 유연한 매매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좀 어쩔 때는 이제 대형주 수급주 장세라고 이제 얘기하고 어쩔 때는 또 테마주 장세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상한가를 제가 매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씩 계속해서 이제 장중에 잡아드리고 있고요. 제가 상한가를 못 잡게 되면은 상따라도 해서 어떻게든 잡아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잠깐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윤사무엘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 텐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열심히 공략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장중에 도난톡방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매를 추구하냐면은 보통 이제 1박 2일을 넘어가지 않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제 종목을 보냈다, 만약에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건 저는 수익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7월 28일, 뭐 그리고 8월 1일, 8월 2일 이렇게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차트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총 한 5번에서 6번 공략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한번 나왔습니다. 다만 5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여기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이런 저점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이 나고, 또 이런 저점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7월 27일 날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제 인벤티지 랩이었죠. 근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 날 또 다시 종가 베팅을 하셔라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상한가까지 이제 수익을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 사이에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 내신 분들도 굉장히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한 종목은 거의 하루에 이날 30일 같은 경우에 10종목이 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한 5종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 5종목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하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만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28일 날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제가 이제 딥노이드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 제가 볼 땐 더 간다. 그리고 실제 지금의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근데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날도 제가 종가 베팅 7월 31일 날 종가 베팅을 추천드려서 또 다음 날 13%. 그래서 이 정도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VI까지 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또 AI 의료나 아니면 AI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VI까지는 일단 간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중에. 그래서 이제 13.53% 정도 또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에코프로가 되겠죠. 사실 에코프로 BM을 여기서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 주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많이 거래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저점, 언제죠 이게? 아마 한 7월 31일 이런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하셔라. 뭐 최저점은 아니었고, 한 118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또 5% 정도 장중 매매로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저는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중 매매로는 제가 또 가격대나 아니면 이런 눌림목 포인트, 그리고 아니면 돌파하는 시점, 아니면 상따, 아니면 종가 베팅 이런 거에 대해서 원 사이클로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뭐 장중 매매에 대한 어떤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이렇게 QR 찍고 들어오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말 윤사무 해설위원님 선수십니다. 이 선수의 매매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면 우리 윤사무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 계속해서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장중에 좀 좋았었고, 또 다른 종목들 코로나19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제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에서 이제 신용 등급 강등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시장이 강세일 때는 대형주랑 수급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 시장이 약세이다라고 하면은 테마주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수가 좋다. 그러면 대형주를 보시면 되고요. 뭔가 왠지 모르게 대형주들이 힘이 없고 테마주들이 강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뭔가 빠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거에 있어서 유연하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장중 매매에 있어서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이제 초전도 학회에서 상온 초전도체 검증위원회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검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막 하한가 간 종목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8만 명이 육박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키트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식상하잖아요. 네, 저는 식상한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뭔가 조금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뜨거운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치료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09%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이나 또 나중에는 테마주들이 조금 멈칫하니까 또 2차 전지주들이나 아니면 AI주들이 또 반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4조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거래대금은 12조 8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많습니다. 네, 매매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빠졌다, 뭐 코스피가 빠졌다라고 해도 시장에 유동성만 있으면은 장세 매매하기에는 크게 영향 없어요. 네, 무조건 할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우선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0.98, 나스닥이 마이너스 2.17, 그다음에 S&P가 마이너스 1.38%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깐만 보고 갈 텐데 저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대로 이제 기준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100포인트대를 여기 구간에서 이탈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니까 수렴 상단까지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한 103포인트 정도가 지지 공방전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구간을 조금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장세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100포인트대를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수급주 장세를 생각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잠깐 보고 가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뭐 오늘 15,275포인트를 1차 지지 레벨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15,000이나 14,920포인트 정도를 내려온다고 하면은 실제 좀 상방 베팅을 좀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월봉상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 상단 구간을 뚫어낸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후반에 저희의 탑픽 종목 당연히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해설위원님의 픽 종목들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지금 선수들 성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51.56% 두 자릿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월 27일 상당히 최근 종목이네요. 또 에코프로비엠, 지금 에코프로를 주력 종목으로 삼고 계신 해설위원님이신데요. 19.12% 두 자릿수 역시나 강하게 올라와줬습니다. 자, 펩트론 역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른 종목입니다. 오늘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16.67% 강한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7월 28일 편입된 선수네요. 상당히 최근 종목인데 6.95%까지 강한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방송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떤 선수가 오늘은 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선수가 이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인벤티지 랩을 개인적으로는 좀 금메달을 주고 싶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비만 치료제를 지켜보자라고 제가 첫 방송에 나와서 7월 27일 제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금메달을 당연히 좀 수익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좀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많은 그 두 번의 방송밖에 안 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제 주력주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반등 어떻게 보면 최저점 단기 최저점에서 또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약 19.12% 이렇게 수익률을 이제 한 이틀 정도 가량에 걸쳐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펩토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벤티지 랩에 이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리고 추천을 도와드렸죠. 실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 그 노란톡방 안에서 또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사실 이 주 종목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안 끝났다. 네,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5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고가 기준. 그래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 갭 부분, 네, 갭 부분에서 이 상단에서 저는 매수 타점을 잡는다. 아니면 뭐 상관없으니까 네, 일단은 진입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다다음 날 그러니까 이 거래일 뒤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매물대예요. 지지 매물대로서 저는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초전도체가 만약에 시간에서 지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테마가 먼저 반등할 것인가? 2차 전지가 될 것인가? 비만 치료제, 네, 이런 바이오 쪽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의료 AI 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셋 중에서 반등은 좀 세게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익 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볼 시점이 다가왔다. 한 번 정도는 더 공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인벤티지랩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었죠. 네, 19.12% 정도 고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9%를 다 못 먹으셨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자신 있게 한 5에서 10%만 수익을 냈어도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 종가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 구간이 약 19% 정도 돼요. 한 2, 3거래일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1선 지지 여부를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한 6에서 7% 정도 갔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1선 정도 지지를 받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의미 있는 반등을 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 공략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노란톡방 꼭 입장해서 또 에코프로 BM 저와 함께 같이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펩트론이죠.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6.67% 고가 기준 상승을 했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펩트론도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21선 지금 지지 여부 오늘 양봉이 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이나 아니면 이전의 저점을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이지만 제가 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좀 모아가 볼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펩트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모멘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종목 상승이 나오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시장이 뭐 몇백조, 몇천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뭐 2030년까지는 100조 원에 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아직은 버리는 종목 아니다.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은동메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은동메달 선수, 세 선수 모두 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함께 투자 전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작게 네모 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내 자리 7777 입력하시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성함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조금 더 짚어봐야 됐을지 섹터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전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당연히 선암을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암이 이제 상한가가 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등주에서 10등주까지 이런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네들이 끌어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암 같은 경우에 저점 공략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최저점에서 여러분들 9,500원대에서 들어가서 또 여기서 또 이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또 크게 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이슈로는 이제 입증된 노벨상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과학자들이 LK의 LK99 이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보니까 자,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뭘로 판단했냐면은 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수급으로. 네, 그래서 저는 수급을 믿고 이제 이 종목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장 마감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네, LK99 검증위에서 논문 영상에서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아마 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분히 이제 반등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추세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제 반등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암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선암을 뻔한 종목이지만 뻔한 상징성을 가진 종목이 탄력이 가장 좋아요.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테마 안에서는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업체로서 이제 자석응용 분야의 고객사인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LS전선이나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미국의 나사 이런 기업들과 맞춤형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 발굴, 시장 확대를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전일에 상따를 해서 넘어가가지고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파워로직스나 아모텍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퀀텀 에너지 지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들을 보실 때, 이 종목은 세력주인가, 이 종목은 수급주인가, 이 종목은 대형주인가, 아니면 이 종목은 뭐 테마주의 뭐 등수에 들어가는 종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제 기준에서 선암 덕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주입니다. 근데 세력주인데 조금 큰 어떤 메이저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작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공략을 전혀 안 했겠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상한가를 여러 번 갔잖아요. 그게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략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이슈를 좀 간단하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LK99 연구진,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퀀텀 연구소 연구진들이 야, 이렇게 종이를 접었더니 종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러면서 전 세계 연구소 연구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래? 나도 한번 실험해볼게. 아니 근데 이거 왜 몇 미터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야 자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틀 전에 미국의 이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진짜 비행기처럼 모양도 만들고 그다음에 엔진도 4개 정도 달아주면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야, 진짜 날긴 날더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관련해서요. 자,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하자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드라마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첫 방영 이후에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다양한 결말이 예측이 나오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드라마는 결말이 궁금해 미치게 만들어야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높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 철저하게 이런 기대감을 활용할 줄 아셔야 테마주를 매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면은 사실 야,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상한가가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갔느냐, 그리고 어떤 수급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테마의 크기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치면 상한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기대감이 이끌어내는 것에 이제 초전도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테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주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보통은 2, 3일,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선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이 저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 저점. 근데 조금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약간 너무 제가 막 산빨광땡 그다음에 막 곤이 뭐 평경장이 되어주겠다 이러니까 약간 도박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나 종목 명만 바꿨을 뿐이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합니다. 상한가를 가면 상따를 하고 종가 베팅 자리가 나오면 종가 베팅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자리가 주면 눌림목 하고 약간 이름만 바뀔 뿐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사게 되면은 한 5%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와요. 이 안에서도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또 공략했던 종목이 모비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모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어떤 제어 시스템을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속기 사업과 그다음에 핵 융합 사업 그리고 머신 러닝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핵융합 에너지 테마로 좀 상승을 하면서 초전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큰 테마 이 초전도체라는 테마 안에서도 지금 많이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좀 탄력을 보여주는 거는 어떤 좀 큰 세력주들이 좀 시가총액이 낮고 좀 서남이나 덕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좀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좋은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퀀텀 연구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파워로직스, 뭐 아모텍 이런 종목들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그 안에서도 작은 카테고리의 테마를 이끌고 있다. 그 다음에 아연이나 구리, 납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핵융합 전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작은 카테고리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핵융합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는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정기 종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한국 과학자들이 이제 섭씨 30도의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이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뭐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리와 상관없이 이제 무손실 송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으킬 거란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전자석을 만들어서 자기 부양 열차나 아니면 핵융합 발전에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핵융합 그러면서 이제 모비스나 아니면 뭐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 안에서도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지금 이 종목들에서 수익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식시장의 선수라고 하잖아요. 선수랑 같이 함께 하시면은 좀 내가 성향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다 아니면은 조금 좀 활발하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성향이 되게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되지 않고 항상 시장 중심주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초전도체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적이고 좀 활발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함께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남과 모비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7777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같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여쭤볼 텐데요.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됐던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 AI나 아니면 AI가 붙은 어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초전도체에 가려져서 조금 뉴스가 가려지는 것뿐이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미국에서 전역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붙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 AI 쪽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임시로 이제 등재가 되었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또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이틀 전에 굉장히 열심히 한 6번가량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자라고 했던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이 케미버스를 활용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의 혁신 신약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가장 그 AI 쪽에서는 핫한 기업이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HTS 상이든 아니면 네이버 뉴스든 어떤 엔비디아가 붙은 종목인데 시가총액도 낮다. 그러면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잘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한가를 지금 몇 번을 갔죠? 한 2번 갔나요? 네, 그래서 AI 신약 플랫폼 이 미국의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이슈가 붙어주면서 첫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첫 AI 신약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백혈병 치료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한다. 차백신 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사 리커션이라는 회사에 5천만 불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기업이 78%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얘가 이제 신규주예요. 흥행을 실패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신규주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흥행을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자체가 100에서 200%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 종목들은 떨어져요. 근데 시초가 자체도 굉장히 한 20%, 30%에서 출발하고 그다음 시초가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흥행이 실패됐구나. 근데 그게 시초가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세가 탄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흥행이 실패된 종목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거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 볼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주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규주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을 해서 사람들을 열광을 시킬 것인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바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의료 그리고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선암을 공략을 한 거거든요.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한가 같은 경우에 2번 갔어요. 2번 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또 상한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상한가 종목들을 갔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다는 뜻이고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그 변동성이 나와준다라는 어떤 전제가 붙습니다. 즉 뭐냐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다. 상한가 간 종목들 안에서는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데카 바이오를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신데카 바이오는 좀 상장한 지는 좀 됐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딥러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의 유전자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협력사로는 이제 한미 사이언스라든지 한미 약품, 그다음에 레고캔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AI 신약 기업 투자 소식에 이제 국내 AI 신약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최근에 세계적인 제약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인공지능 AI, 암진환,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일봉상에서 조금 뭐 5일선을 이탈을 했다. 급등을 한다면 5일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뭐 11선, 21선 부분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이 스윙 자리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지니너스나 아니면은 딥노이드였는데 이 종목들도 저 역시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자리가 나와주면은 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제 저는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스윙 자리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제 장 끝나고 나서도 이제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윙 자리니까 지켜봐라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래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그 다음이 뭐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또 의료 AI 빅매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좀 공략을 해주셨던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까지 흐름 체크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매매 전략 어떻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저는 이제 땡 잡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저는 이 38광땡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세 매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고, 하락하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하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에 붙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뭐 장중 매매,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가 베팅이라든지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일봉상 뭐 11선이나 21선까지 왔을 때는 눌림목,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1선에서 반등을 계속해서 줬었어요. 이 정배열일 때는요. 그러다가 21선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줬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1선에서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150만 원, 160만 원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한 종목들은 정말 이평선이 잘 맞아요. 네, 이평선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 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장중에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만 뭐 5번, 6번씩 매매를 하잖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에코프로를 저는 5번, 6번씩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앤셀, 이런 식으로 바이앤셀을 하면서 제가 직접 다 브리핑했던 타이밍들이거든요. 이게 다 여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는 한번 또 팔아주고, 또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팔아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기법의 이제 원초가 되는 게 이제 제가 땡 잡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이제 USB를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원래 2주 전에 제가 촬영을 마쳤는데 이 USB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최근에 이제 편집이 끝났어요. 어제 편집이 끝나가지고 이제 차차 차근차근 제가 지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쯤이면 다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정말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는 게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그걸 일봉에서도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의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지만 일봉에서도 강세일 때는 대형주나 수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약세, 지금 오늘 최근에 전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였죠. 그러면서 뭐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네, 테마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봉이나 주봉에서도 적용이 된다. 파란 박스가 하락장일 때는 테마주 장세, 빨간 박스일 때는 대형주 장세, 그다음에 또 빨간 박스가 보면은 바이오, 신라젠, 뭐 셀트리온, HLB 장세였죠. 이때가 이게 17년도, 18년도고요. 그다음에 뭐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주 장세가 펼쳐졌다가 21년도, 뭐 20년도에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불장이라고 해서 또 언택트나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니까 또
사료주들, 곡물주들, 그다음에 뭐였죠? 네, 천연가스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주가 활성화됐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강세장이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세에 맞게 매매법을 익혀두셨다가 오늘은 강세장이네? 그러면은 대형주들을 조금 기다려볼까? 수급주들을 좀 기다려볼까? 그래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는 이 기법을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또 테마주 매매를 굉장히 잘 하는 게 보이죠, 제가. 그래서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주 매매법에 맞게 시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앵커님 보고 계시죠? 아침마다. 네, 네,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먼저 봐야 될 어떤 섹터, 테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요. 이게 보통 위에 있는 게 A급이에요. 두 번째가 B급, 그다음 세 번째가 C급.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다 상한가 나와요. 예, 여기 있는 종목들에서 여기 이 구간이 이 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이 보통 상한가를 가거나 시장을 선도하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랭킹을 매겨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10등, 20등까지 제가 매겨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1등하는 종목들만 매매해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얘가 1등이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그냥 타점만 잡을 뿐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쉬운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어떤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만 오늘 언급을 드릴게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이고 7월 20일 날 제가 실제 매매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떤 매매에 있어서 신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빨간색에서는 바이를 한다. 그래서 여기 바이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를 하지, 매수를 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에 맞는 타이밍이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바이는 여기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USB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매매가 가능하구나라는 거는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제 어떤 수식들도 한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든 YSL 밴드 상단, 하단, 그리고 38.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8선 위에 있을 때만 북쪽에서 매매한다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정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레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딱 38점인데 그 38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38.2, 그러니까 38선을 이탈하지 않더라라는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제가 이 기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받게 되시면은 강한 종목에서밖에 못 놀아요. 그냥 저절로. 네, 저절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꼭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신청서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청하시면은 이제 뭐 택배로든 아니면 이메일로든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꼭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 강세장에서는 이 대형주, 주도주를 위주로 좀 전략을 짜시고 또 약세장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장세를 또 가져가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돈이 집중되는 섹터 그리고 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또 흐름에 맞는 또 전략들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타고 7777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또 USB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QR 활용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해설위원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의 올림픽 종목 어떤 선수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종목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나온 거는 저는 2차 전지 섹터한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 5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2차 전지가 어떤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해서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어떤 몰려있던 자금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번에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몰려있는 자금을 분산시켜주면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초전도체 테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후반에 고점을 찍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8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었어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도지 형태로 마감이 되었었죠. 자, 그렇다는 뜻은 자, 8조 원 정도를 만약에 이 종목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 박스권, 월봉사 박스권을 뚫어내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필요하냐면은 최소한 1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로 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기준을 잡자면요. 근데 그 돈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그 물려있는 사람들, 이 매물이잖아요. 악성 매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악성 매물을 즉각적으로 살려줄까요?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큰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내게 돼요. 그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스윙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근데 다만 얘는 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에 비해서 조금 힘이 조금 더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이제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인을 두고 이제 무역이나 생산, 판매, 유통 자원 개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큰 거는 이제 결국에 포스코 그룹이에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62조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글로벌 2차 전지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어떤 포스코 그룹에 대한 모멘텀을 현재 지켜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2분기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6.7%, 27.8% 증가한 8.9조 그리고 3,57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한 17%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이제 첫 번째 목요일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선 정도의 반등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게 이런 갭이 발생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상당히 지지선으로서 유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고 또 이런 데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분봉상에서도 60분봉상 52MA, 그러니까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저는 많이 보는데 에코프로가 예전에 강한 상승 추세를 볼 때 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스윙이에요. 네,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8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종고점 96,7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66,0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전략 대응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노란톡방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첫 번째 8월의 올림픽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매수가 7만 원에서 종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6,700원 잡아주셨고요. 2차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6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거래일만은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도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올림픽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